윤석열 체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특검이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1심 재판부는 5년을 선고했다.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지 글쎄요. 저희 댓글 달아주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느낌인데요.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되게 오랜만이네요, 진짜. 네, 오랜만에 여전히 뵙는데 또 중요한 또 시점에 이렇게 방송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 구형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동안 재판 과정을 보면은 윤석열의 태도와 또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10년 구형에 그래 많이 봐줘도 10년 선고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반 정도 날아간다는 느낌. 5년 선고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 봐야 됩니까, 의원님? 글쎄 일부 무죄를 감안하더라도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네,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게 이제 주요 죄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죄명에 의하면 그렇게 이제 중형을 선고한 적이 없어서 아마 전례에 따른 부담을 좀 느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공무집행방해의 죄질 자체가 일단은 대개의 경우에 공무집행방해는 이제 일반 시민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을 상대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죠. 그동안에 네. 보면. 근데 이거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영장 집행을 하려는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그것도 네. 무장까지 시켜서 발포까지 언급해가면서 제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질이 안 좋은 건데 글쎄요, 다른 사건에서 어차피 중형을 선고받을 거라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기존의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명에 따른 선고 관행, 양형의 관행에 너무 좀 얽매인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결 내용 중에서 이러저러하게 이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내란 부분에 관해서 여러 억지를 쓰고 거짓말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수사권에 관한 부분들,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한 것 같아서 네. 향후 이어질 판결은 뭐랄까 좀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될까? 그런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연우님께서 슈퍼챗을 주시면서 아이고 판사님 친일 쿠데타의 초범이 아닌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꼬집어주고 계시고 이게 쿠데타는 이거로 지금 처벌하는 게 아니니까 예. 내란 재판부에서 처벌하는 거고요. 글쎄요. 근데 지금 이 체포 방해 혐의 이걸 보면은 윤석열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을 사병화했다. 재질 안 좋다. 이렇게까지 아까 판사가 판시했는데 이게 다 해서 이제 5년이라고 하니까 이게 참 법이 이렇게 구형과 이렇게 너무나 이제 다르게 내려지는 상황을 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국민들께서는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또 많이 하시네요. 네, 이제 법 감정 측면에서 보자면 그래서 내란 부분 다 빼고 그 뒤에 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였던 것만 한번 놓고 생각해 보자. 그럼 그때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였습니까? 그럼요. 뭐 차벽을 뚫지 못하는 경찰 공수처의 모습, 또 그 뒤에 들어갔다가 또 그냥 또 무력하게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 모습,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분노했던 것이 있는데 그 뒤에 겨우겨우 하여튼 집행을 했고, 근데 그 사이에 그 경호처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굉장히 갈등도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직장을 일을 위험을 감수하고 저항을 해가면서 이거를 그 뭐랄까 끝끝내 집행해낸 할 수 있게 도와준 측면도 있는데 그런 여러 국민들의 고통을 감안하자면 저 윤석열이 같이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진 입장에서 국정이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헌법 파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본질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여전히 헌법적 인식이 좀 우리 재판부가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권자들의 인식은 그러니까요. 내가 주인이고 헌법이 주권자에게 부여한 권력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거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이걸 훼손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징역 5년만 할 일이냐 이게 10년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그나마 좀 분이 풀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재판부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괴리가 좀 있네요. 괴리를 느끼게 되는 이 법의 현실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예. 이 법 감정이라고 할까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좀 못 미치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일반 저기 자범들하고 네. 윤석열이가 한 행동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죠. 음흠. 이게 윤석열이라는 자가 갖고 있었던 위치나 권한에 그렇죠. 비춰봐서 죄질이 훨씬 더 나빠지는 것인데 네. 그거를 그냥 그래 뭐 공무집행방해로 그동안에 징역 1년도 잘 안 했는데 거의 실형을 뭐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니야? 본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죄질 좋지 않다.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들으면서도 맞아 했는데 마지막에 선고 형량을 들으면서 다들 지금 충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어떡합니까? 뭐 너무 뭐 놀라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막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징역 그렇죠. 풀어주는 건 아닌데. 자 이제 이게 이제 첫 선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특히 이제 중요한 내란 혐의 관련된 선고는 다음 달 19일에 예정돼 있는데 일단 사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예. 사형 구형은 어떻게 보셨어요, 회님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한 거다. 예.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네. 그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구형이라는 건 뭐 선고하고는 완전 다른 거지만 네. 그래도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 특검도 이제 결국 행정 기능이란 말이죠. 그 국가의 집행 기능을 가진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네. 이거는 사회하고 영구히 격리시켜야 된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의지를 당연히 보인 거라고 생각하고 법적인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 고민도 특검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석열이가 내란 혐의의 경우에는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잖아요. 무기 금고는 뭐 사실상 사문화된 거니까. 네. 근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만약에 그러면 특검은 구형대로 선고를 했기 때문에 네. 항소를 할 이유가 없다. 아하. 그러면은 윤석열만 항소를 한다. 예. 그렇게 되면 항소심은 더 깎아줄 수 있는 거죠. 무기징역보다. 예. 이제 그런 고려도 좀 했어야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 이런저런 사정들을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로 볼 때 뭐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요. 이제 사형이 이제 구형이 돼 있고 주기현 판사의 판단도 다음 달에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백대현 판사 사실 그동안 재판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기현 판사 많이 좀 비교가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판결도 많은 분들 선고도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이게 왜 됐고.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좀 아쉬운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판사로서의 그냥 직업적 관행이나 이런 거 비춰봐서 조금 구형량대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한 징역 7년 정도가 하한선이지. 반을 깎아줘. 그걸 반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냐면 그 법조에서 법을 다룬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이거를 우리들만의 세계에서 우리가 독점하는 우리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국민들의 헌법수호 의식이나 법감정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괴리돼 있고 그러려면 오히려 이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헌법수호 의식이 강해야 되잖아요. 헌법은 그걸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월급 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고 정년도 보장해주고 외국에 유학도 보내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로 내란에 참여한 자들이 보였던 모습이 얼마나 헌법 파괴적인가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이거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지금 법률가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는 그 엄청난 본질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들이 법 기술자로서 쭉 그동안에 해왔던 일에 비추어서 그냥 직업적으로 그냥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저기 국밥 한 그릇을 판다고 할 때도 그 국밥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드려야 될 정성이 달라질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 아무 상관없이 나는 그냥 끓여서 담아서 내주면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밥을 제공할 때도 그 국밥을 먹게 되는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국밥을 먹어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정말 이걸 간절히 원하면서 국밥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정말 존중과 애정을 가지고 끓이고 담아주는 국밥과 그냥 늘 오던 사람들이 그냥 한 끼 때우는 식의 국밥으로의 이거는 좀 다를 수 다르죠. 있잖아요. 예. 그냥. 근데 그런 인식이 없는 거지 기본적으로. 나는 기술자야. 그냥 아. 이렇게 뭐 국방 있으면 그냥 담아서 주면 돼. 네. 이런 차원의 그렇죠. 어떤 늘 퍼주던 정성이나-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얘는 좀 특별히 나쁜 놈인 것 같으니까 조금 뭐 덜 줘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아쉽고 안타깝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주기현 판사도 예. 모르겠습니다. 사형이 구형됐지만 예. 또 절반 날려가지고 무기징역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고. 몇십 년 이게 끝난 게 아닌가라는 또 우려가 생기잖아요. 저 이걸 보니까. 예. 뭐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저 예. 그보다도 저는 저희가 걱정이네요. 저 어떤 한덕수나 뭐 이상민이나 이런 예. 자들에 15년 대해서 구형되고 막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도 이런 특수공무집행방해 아. 어마어마한 아니 총 쏴도 된다라고 한 사람도 징역 5년인데 아니 뭐 우리는 앉아가지고 그냥 하도 악을 쓰고 쌍욕하고 하니까 그냥 있었다 이거잖아 지금 걔들 주장이. 예. 그리고 특검조차도 구형할 적에 작게 한 이유가 얘들이 직접 가서 누구를 때리거나 뭐 유리창을 깨거나 이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그자들의 선고 역량이 너무 낮아질까봐 걱정이네요. 네. 그것도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다. 주기현 판사는 어떻습니까? 걱정이 좀 덜하세요? 어때요? 지기현 판사 걱정해야죠. 걱정해야죠. 걱정해야 되는데 예. 그 스타일이나 그 죄의 엄중함이나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보자면 그 최하 무기징역이지. 그러니까 저는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기현 판사가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위 관종력이 있잖아. 그간에 본인이 감당해야 됐던 여러 네. 가지의 그 비판을 일거에 본인이 만회하려면 뭐 그런 계산도 충분히 할 만한 사람이다. 예, 그래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참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리에 있던 사람의 그 범죄 행위에 대해 그다음에 기계적인 그야말로 그동안 해왔던 관성에 젖은 판결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 근데 댓글로도 그러면 이제 판사 AI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이제 마음이 이게 너무나 이제 다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뜨거운데 재판부는 너무나 차갑다 못해 이거는 그냥 동상에 걸릴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 그렇죠. 그런 차갑다는 현실. 말씀이 국민들은 뜨거운데 법원은 차갑다라는 말씀이 너무 예. 좋은 표현,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저렇게 하는 거를 공정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그런 식의 먹물들 사이에 그런 담론이 있어요. 그 언론도 비슷하잖아요. 일부 언론들 보면은 이런 내란 상황에서도 저들의 목소리를 내란 동조 세력을 전달해 주는 게 반영해 주는 게 공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짓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생각 그 맥락하고 다 있는 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간에 소위 엘리트라고 부르면서 뭐랄까 사회적 신뢰를 줘왔던 집단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느 수준인가를 이번 기회에 좀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배층이고, 네. 너네는 피지배층이고, 우리 안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 네. 니들은 피지배층이니까 광분할지 모르겠지만 뭐 내가 볼 때는 뭐 그 정도는 아니야. 왜 이렇게 흥분해? 이런 식의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굉장히 제가 일관되게 지금 화가 나는 지점입니다. 이거는 내란 사태 이후에. 그리고 또 이제 반복이 되고 있어 보이고 연우님이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읽어드리면 이 경우에도 양형에 초범이 들어간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체포방해도 한 번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10년 독재하다가 끌려 내려와도 체포 및 체포방해는 초범일 텐데 이게 양형 적용이 과연 맞는 것인가요? 일어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인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댓글을 주셨어요. 당연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깎아줘야 되는데 뭔가 이유를 댈 때 늘 저게 하는 말이고 그러면 저는 전과가 많은 흉악범이라 저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저는 뭐 저 초범이 아니니까 너는 징역 10년이 아니라 15년이다. 그렇게 선고할까요? 물론 저한테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럴 때 너는 전과가 많아서 이렇게 또 못해요. 그거는 이제 동종 전과를 또 따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법적인 말장난인데 뭐 네.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십시오. 근데 그 화를 내셔야 될 지점은 분명히 맞죠.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서 호도한다. 이런 거죠. HH님이 한덕수도 5년 나오겠네. 뭐 이제 걱정을 또 하고 계시고. 같은 걱정을 하시겠죠. 예,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고요. 지금 뭐 이제 여러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내란 청산 이제 시작이다. 첫 술에 배부르랴.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내란 청산은 관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화이팅. 뭐 이런 글을 올렸네요.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한남동 앞에 가서 네.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 추운데 밤을 새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음악 매트 뒤집어 쓰고 네. 그 추운데. 그리고 그거가 저지돼 가지고 유혈 사태가 나거나 아니면은 그 체포가 결국 성공하지 못했을 때 감당해야 될 국가적인 어떤 위험이나 부담이나 네. 이런 거를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했다면 저런 형을 선고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사실은 양형 사유에 담았어야 되죠. 그렇죠.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그때 저 군에다가 자식을 보낸 부모들 입장에서 이게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기 자식을 까만 옷에 까만 모자 씌워가지고 까만 마스크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을 다 초래한 자를 저 정도로 한다. 참. 박선은 민주당 의원도 이제 글을 남겼는데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특수공모 집행 방해, 총기 위협 지시까지 있었는데 터무니없네요. 징역 5년. 대학 표창장 한 장으로 4년 실형받은 사례와 비교해 보세요. 뭐 이렇게 또 비교까지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예? 누가 뭐 저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이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법감정과 그러게요. 헌법적인 기준에 있는 것이냐, 네. 아니면 판사 개인의 개인 감정이나 성향에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참. 아니 국회를 뭐 네. 그냥 다 문을 때려 부시고 회의를 못 하게 해도 국회의원직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인턴 활동 시간 정확하게 분초까지 계산 안 했다고 네. 국회의원 상실되는 나라에서 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좀 내란 사태 거치면서 달라지고 또 변화할 줄 알았는데 최소한 오늘 이 판결을 보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생각? 리그에서 얼마나 예. 딴 세상을 살고 있는지 또 한번 실망을 시키네요. 그러게 정도희님이 대실망이다. 짱콩목님이 멘붕이다. 아, 열받는다. 이렇게 기가 찬다. 이런 댓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네, 만약에 네. 저때 체포가 안 되고 음. 유혈 사태가 나고 네. 어찌어찌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지금.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했던 시민들 잡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앞에서 이제 그 집회를 주도하셨던 분들 구속할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 어떻게 처벌했을까요? 네? 그때 가면은 무슨 대통령을 상대로 국가를 마비시키려고 했다 이러면서 징역 10년 7년 막 선고할 사람들이에요. 그렇네.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좀 비교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참 글쎄요.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이제부터 이제 방송을 하면서 징역 10년 구형을 했지만은 네. 이거 뭐 판사가 진행하는 걸 보고 이러면은 최소 10년 뭐 또 더 때릴 수도 있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또 전망도 해봤었는데 좀 충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도 우리가 참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역시 이제 종합 특검이 제대로 또 되느냐 이것도 봐야 되는데 오늘 잠시 뒤에 필리버스터 종료, 종결 표결 이후에 상정된 법안 처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특검 3대 특검이 마무리가 됐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들,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네. 누가 임성근을 살리려고 했는지 이것도 예. 궁금하고, 그렇죠. 양평고속도로도 지금 공흥지구까지만 뭐 조금 들여다본 건데 예. 양평고속도로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노상훈 수첩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안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전쟁을 어느 정도까지 일으키려고 전쟁. 했느냐 뭐 이런 네. 부분도 남아 있죠 아직.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종합특검의 이 중요성 또 필요성, 이거 뭐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은데, 종합특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이 더 밝혀지게 된다면 그럼 또 이제 재판으로 가는, 기소가 이뤄지고 추가 기소 이뤄지고 그렇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물론이죠. 예. 그래서 특검을 하는 거니까 음. 사실은 저질러 놓은 일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 번에 안 돼요. 다 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던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말하자면 이 기존의 수사기관이나 사법 시스템이나 이런 게 진즉 잘 정리가 됐으면 네. 그냥 새롭게 탄생한 수사기관을 믿고 맡겨도 되는데 지금 하는 저 중수청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보이는 꼬라지로 봐서는 네. 그리고 또 그걸 담당할 자들의 수준이나 모양을 봐서는 여전히 그 윤석열 똘마니들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잖아요. 검찰 내부에서. 그렇죠. 경찰도 어차피 내란에 관여한 사람들을 수뇌부로 뒀던 조직이고 네. 그러다 보니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라도 이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요. 특검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잠시 뒤에 표결 처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법원에서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제 5년이라는 것에 대해 뭐 초범 아까 언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노를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자, 뭐 윤석열 쪽이나 특검 쪽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역 5년 선고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